오늘 그 감정식에 대한 토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현재는 개인 정신과에서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이전에는 2018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로 재직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발표 말씀드릴 내용은 감정치계, 그다음에 제목은 편안한 마음을 위한 감정치계 조율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슬라이드 보면 그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슬라이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출판을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했었는데 출판한 지 얼마 안 돼서 운 좋게 이제 17회 프랑크푸르트 도서 이제 그냥 이렇게 책으로는 소개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아마 그 필립 클락이라는 개념이 신기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고, 이 책은 감정이라는 거를 10가지 태어 감정 시계, 그러니까 장부터 시작해 장, 심장, 피부, 송바체, 척추, 편도체, 해막, 그 다음에 생식선, 외관, 섬역까지 해서 10개의 어떤 태엽들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리듬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각자만의 감정 시계를 갖고 태어난다. 그리고 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시간을 나타내고 그 시간의 해상도를 잘 높이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감정을 잘 관리하고, 감정을 잘 관리함으로써 어떤 행복한 삶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이 기사는 한국일보, 저기 이제 미국 13개주 이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자시면서 문학 박사예요. 근데 이제 저랑 인터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와닿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써주셨는데, 가슴으로 있는 시간, 내가 아닌 몸의 언어, 이렇게 감정시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물론 제가 이 감정시계에는 뇌 부위도 들어가요. 해마나 뭐 편도체라든지 섬역 들어가고 하지만 생각보다 책을 내고 났을 때 반응이 감정이 몸에 있다고,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제 몸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에 많은 독자분들이 놀랄 줄 몰랐는데, 그게 가장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되게 많이 반응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감정시계라는 이름을 줬나 했을 때,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자꾸 이제 몸 얘기를 할까,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할까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정신과 의사기도 하고, 우울증이라든지 불협병, 그 다음에 불병, 불안장애, 이런, 일단 환자분 진료를 했지만, 정신과에 제가 1999년도에 정신과 전공의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시절에는 대부분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무의식이 어떻게 의식화되고, 그 무의식이 우리 어떤 생각이나 감정, 특히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전공의 생활 하나를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논하고 의식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뇌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공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났을 때 조금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환자 영역을 넓혀보고 싶어서 몸과 마음, 뇌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몸에 있지 않을까, 뇌와 몸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성 포도 환자분들을 진료를 시작했어요. 클리닉을 따로 열어서. 그러니까 몸이 아픈 환자분들을 정신과 환자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2, 3개월 치료 안 되는 통증이 지속되면
불면부터 시작해서 우울이라든지 불안, 그다음에 인지기능, 주의력과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2년 동안 한 20편 넘는 독학술지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이제 좀그 각광을 받았던 연구는 몸만 아파도 몸에 아픈 환자분들이 공감 기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연구를 발표했고 실제로 내 사진을 찍어봤을 때 인간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뇌세포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바뀌어 있다는 연구를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그 안정 통증 환자분한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뇌 구조를 해외학술제 발표를 했고요. 제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의 어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알아보기 전에 메신저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저 메시지를 보내는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면서 통증의학 교과서를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서 한 3권 정도의 통증 환자들이 겪는 마음의 문제에 대한 어떤 책을 챕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저는 1998년부터는 이제 명상 연구를 했어요. 그때 지금은 뭐 어디 가도 다 마인드풀리스 제가 이제 금요일날도 뭐 이제 그 서울대 쪽에서 하는 마인드풀리스 관련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1999년도 200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명상 그런 거 조금 약간 종교적인 거 아니면 사이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명상법이 우리 뇌와 우리 어떤 신경 조절물질,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인지기능, 그 다음에 회복탄력성 이런 어떤 그리고 정서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서 13편의 이제 해외 학술지를 제출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뇌 구조도 나오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명상을 했을 때 바뀌는 어떤 그런 변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부터 시작해서 뇌 구조까지 했을 뿐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 특히 간호사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루 10분 정도만이라도 명상을 했을 때, 명상에 들어가서 동작을 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긍정적 적응서, 스트레스 대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했을 때 변화가 있다는 걸 보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저랑한테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기본적인 뇌 상태가 조금 더 연결성이 그 10분 만에 어떤 명상을 통해서도 다르게 연결성이 증가된다는 그런 결과를 좀 보고했고 그리고 이게 이 3개월 하고 나서 안에도 한 뭐 11주 3개월이 뭐 12주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10개씩 안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런 어떤 결과도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건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 영어를 모를 때 영어 공부 3개월 동안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럼 뇌에 그쪽 관련된 뇌에 그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영상도 생기고 나서 좀 쳐도 아주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간 동안 아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명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경도의식이나 이런 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어떤 생활 태도, 생활 방식을 바꾸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감정은 뇌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감정은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내가 다 연관이 되는구나. 왜? 건강하게 지내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심한 통증을 겪은 섬유비능증 환자라든지 복합부위 통증 질문하는 환자들을 지났을 때 대부분 다 정신과에서 볼 수 있는 우울, 주의력장애, 기억력장애, 그런 불안, 불면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명상했을 때 좋아지는 뇌 부위도 보고를 했었고 만성 통증 환자 중에서 좀 이렇게 구조가 나빠지고 기능이 나빠지는 뇌 보여주는데 그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게 예치한다는 건 뭐냐면 몸과 어, 뇌를 연결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 있잖아요, 오감. 시각, 청각 이런 것처럼 시각도 들어와서 눈으로 들어와서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와 몸이 연결돼서 이렇게 작동하는 길이 있고 만성 통증이나 노곤한 같은 분들이 그 길이 어떤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길을 써서 뭔가 내 어떤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정이라는 게 결국 너무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보다 주관적이어서 우리가 잘 얘기를 못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없을까 그런 고민하는 차에 의대생이었다가 학생으로 수술장 들어갔다가 너무 막 이렇게 무서워서 전공을 생물학을 바꿔서 종의 기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증 마취법으로 통증이 조절 안 된다는 통증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마취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통증하고 뇌에 가서는 통증과 뇌를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찰스 다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증도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울증에서 감정 문제를 치료하는 약들이 대부분 다 통증 치료제에서 와요.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뇌는 요리사, 몸은 재료, 마음은 요리 이렇게. 요리사는 좀 타고나요. 그리고 얘는 원래 일식 잘하는 애, 운동 잘하는 애, 처럼 공부 좀 잘하는 애, 아니면 뭐 이렇게 이게 좀 한식 타고난. 그리고 뭐 하나 좀 이렇게 배우려면 오래 걸려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몇 개월. 근데 재료는 몸이에요. 생각보다 쉽게 상하기도 하지만 또 좋아지게 하는 것도 되게 빨라요. 요즘에 우리가 체력 이슈가 되는 게 장이잖아요. 장 내축해서 장은 딱 천천히 먹고 따뜻한 거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장 적당한 자극 좀 빨리 좋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요리가 안 좋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리서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재료부터 바꿀까요? 왜냐하면 요리사가 능력은 좀 떨어져도 재료만 실수만 먹을 수 있어요. 마음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가 있더라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 마음은 좋은 요리가 안 나오죠. 요리사만 좋은 게 요리사가 정말 훌륭한 요리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그게 뭐죠?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는 게 뭐죠? 그게 AI예요. 슈퍼칩. 얘가죠. 이렇게 해는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뭐 하시는 분들은 초지능을 가면 걔네들도 감정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몸과 관련된 연결돼서 생기는 걸 가질 수가 없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인간의 어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AI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의 경험을 하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명을 드렸고요. 책을 보면 이제 아까 10개 타협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 5개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장은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심 들어봤죠? 배심? 옛날부터 배심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진짜 복심 들어보셨나요? gut feeling이라죠. 진짜 진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장이 물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우울증하고 장하고 진짜 중요해요. 환자분들한테 말하면 환자도 고개 끄덕여요. 그쵸? 잠 중요하죠. 잠 잘 자야 우울증 없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장이라고 얘기했는데 환자분들은 전혀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당연하죠. 잠 못 자서 제가 왔잖아요. 장 얘기를 해요. 실제로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게 제2의 어떤 분은 제1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세로토닌도 95%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도파민도 좀 많은 부분 장에서 만들어져요. 요즘에 이슈가 되는 위고비, 마운더루가 타겟팅하는 그 흉내 호르몬도 GLP-1도 그 소장의 제일 끝부분, 췌장에서 만들어진 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거대한 식품 회사들이 정말 너무 맛있고
보면 먹을 수밖에 없는 탄수화물하고 그 설탕이 버무려진 걸 만들어가지고 장을 망쳐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거대 제약회사에 있어서 그 유사치를 만들어 팔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돼요. 돈이 되게 많이 들겠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요즘에 한 10년 전에는 거의 이슈가 안 됐던 성인 ADHD, 그 다음에 우울증이 이슈가 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하고 설탕,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배달앱, 그 다음에 이제 인공빛,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너무 많이 장을 무너뜨리고 집중력을 뺏어가니까 원래 30년, 4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상 없이 살아갈 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우울증도 오고 병원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장을 항상 저는 환자분들 어떻게든지 장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더 같이 붙이는 게 제가 발바닥까지 해서 장과 발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 빨리 좋아지세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선생님은 환자 오면은 정신과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약도 안 쓰고 그냥 장만 좋아지라고 해요. 그건 아니고 하는데 꼭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장부터 좋아져요. 그리고 대부분 성인 ADHD, 우울증, 불안증상 있으신 분들 90%가 다 물어본 과민성 기다림상에 장 다 안 좋아요. 그리고 먹는 거 탄수화물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장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있어갖고 최대한 내 장을 위해서 뭐든지 해라. 그래서 그 최근 연구 결과도 기승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항노화 연구나 다이어트에서도 내가 아무리 그냥 운동하고 칼로리 빼는 것보다 장이란 엔진 이게 좋아지지 않으면 효율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빠지는 걸로 돼 있어. 장부터 따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장은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피부가 외부를 감싸고 있는데 여기 살짝 다쳐도 멍들면 일리지 가잖아요. 장은 우리 내부에 있는 외부기관이에요. 먹는 게 이상한 거 들어와서 거기서 장에서 썩으면 바로 점막하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더 위험해요. 그래서 장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얘네들이 싸들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장이 중요하다는. 그리고 알러지라든지 면역질환도 되게 연관이 많아요. 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죽을 때 뭐 암에 걸리든 뇌졸중에 걸리든 간에 마지막에 무슨 병을 죽죠?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죽어요. 근데 그 폐렴이 되는 원인균이 어디서 올라오는 줄 알아요? 장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좀 깨끗하고 조금 건강하게 많이 아프지 않고 죽으려면 장에 유익균을 많이 키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우울증이나 인지기능이나 항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책에는 뭘 하는 게 좋아요. 따뜻한 풍선, 아궁이 아니면 싱잉볼 아니면 그냥 이 장 전체를 붉은 용, 붉은 뱀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항상 상상하고 시각화해요. 내가 이렇게 시각화하고 장을 입히려고 하는 순간 이 장을 조절하는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 항상 하셔라 하는 걸 강조한 거고 1번으로 강조한 거고 반신욕도 되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신욕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까지 하면 이 장은 따뜻하고 여기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인간이 건강한 상태가 머리는 시원하고 장은 하고 발은 따뜻해. 그걸 수승화강이라고 해요. 기운은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 내려가고 그래서 반신욕 하면 내려가면 조금만 있으면 여기 막 답답해지잖아요. 땀나니까 그럴 때는 얼음 옆에 놓고 얼음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여기는 시원하고 여기 따뜻하잖아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막 빡세게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항상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시원하게 만들면서 대부분 지금 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무기력이나 번아웃이 많이 옵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추천사를 써주신 전인권 되게 친한데 제가 인권이요 장운동도 시키고 있어요. 여기 장 누르고 장운동 하라 형 노래 끝까지 오래 하려면
장 누르고 장 자극줄하고 누르는 자극줄하고 식힌력도 있고 누르면서 장이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이제 식히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장이 중요합니다. 시키니까 또 해요, 이분이. 장은 정말 꼭 하루에 5분에 10분 정도 유튜브 치면 장 운동 치면 나오거든요. 자기의 맞는 선택하시면 그냥 심장입니다. 심장은 호흡이나 이제 박동인데 왜 장을 더 강조하냐면 신경에도 신경세포가 있고 장에도 신경세포가 있어요. 뇌에만 신경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장은 야 잠깐만 너 좀 있어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뛰잖아요. 그러니까 장이나 이런 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 폐보다. 근데 심장의 박동이 결국 우리를 살려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중요할 때 심장 박동 안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이 박동수를 느끼게 하는 연습을 하면서 하루에 한 2, 3분이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심장이 어떤 모양이에요? 판막이 심장 판막이 나비 모양이죠. 여기 나비 한 마리 초록색 나비 한 마리가 되고 있다. 그래갖고 막 심장 뛰어도 나비가 날겠지 이런 상상을 하면 별로 덜 불안해지거든. 그리고 나서 이 심장의 박동이 내 발가락 손가락에 느껴지게 눈 감고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런 어떤 걸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 심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동 느끼고 시각하고 그리고 저게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다. 거기 아까는 뱀을 키우든 붉은색 뱀을 키우든 붉은색 싱잉볼을 키우든 근데 이 몸 안에 그런 걸 만들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다루겠죠, 아이가. 그 다음에 피부. 피부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스킨 인터랙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울증이나 다른 어떤 기능 떨어지면 피부 다 안 좋아집니다. 건조해지고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면 빨리 늙잖아요. 영향이 있고. 피부 감각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피부 감각 몇 번이나 느끼셨어요? 그냥 우리 얼굴만 좀 신경 쓰고 가끔 샤워할 때 좀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전체를 한번 다 느끼는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언제 느냐면 샤워할 때 하셔도 돼요. 저는 태물 샤워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어나자마자 햇빛 샤워를 하세요. 꼭 그래갖고 딱 일어나자마자 햇빛 보는데 햇빛 보고 전체부터 이 햇빛으로 피부 한 번씩 위부터 얼굴부터 시작해서 얼굴, 눈 해갖고 상상으로 한번 피부를 이렇게 아랫발까지 느껴보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많이 몸이 이완되고 뇌에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저는 내 피부에 햇빛 샤워할 때 햇빛이 쫙 비치면 내 몸에 있는 발색 부위가 깨어난다. 햇빛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샤워를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 손과체에 굉장히 서울대 교수할 때부터 관심이 있는 분이고 그런데 손과체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그죠? 이 손과체가 여러분 뇌에는 다 어떻게 돼요? 뇌는 두 개씩 있어요.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유일하게 딱 정중앙에 하나 있는 게 손과체. 데카르트는 여기가 영혼이 먹는 장소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로 얘기하면 여기서 멜라토닌이 분비돼가지고 이렇게 수면을 받는다는 거 말고는 아직 아닌데 굉장히 많은 기능.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 그 다음에 수행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3의 눈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눈 해가지고 뭔가 세상을 보는 직관력 그 기능하고 연관된 이 손과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쪽을 연구하는 어떤 전원 이름이 더 손과체, 더 파이널 글랜드, 솔방울 모양의 손과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앙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에 솔방울 모양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작은 솔방울 하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솔방울 하나 또 심는 거예요. 솔방울, 여기 나비, 그죠? 여기 싱잉볼 심으셨어요? 안 되는 물이
이렇게 하면 내 몸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상상하고. 그 다음에 척추입니다. 척추는 굉장히 중요한 게, 척추가 다 저희가 뭐한 40%라고 하고, 장하고 척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척추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되는 거. 지금 우리 척추, 정추, 흉추, 뭐 이렇게 요추 있잖아요. 가장 고생하는 척추가 어디죠? 경추예요, 경추 요새. 핸드폰 때문에. 이러고 사니까. 근데 경추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두개골 두 개를 지탱하는 게 경추예요. 그래갖고 그 무게를 받아갖고 내려도 해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돼? 거북목이 되니까, 우리 거북목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쪽 다 목 근육 굳고 긴장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고 그 다음에 이 뇌척수의 순환이 잘 안 일어나서 뇌가 뇌물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그게 또 ADHD나 기억력저하나 주의력저하 다 연관되는 거고 짜증과 연관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탄성을 많이 받고 게임하고 이런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랑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척추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대나무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우 작품 보셨죠? 와우 작품 보세요.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척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색깔이 어떨지 모르겠죠. 황금색 척추면 좋겠죠. 잘 휘어지고 와우 작품은 네? 그래서 내가 걸을 때마다 나 지금 내 척추가 느끼는데 대나무 느낌이 어떤가? 마직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척추에 나비에 이렇게 하루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10분쯤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 내장 감각을 아까 말했던 뇌수용 감각의 길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대나무로 딱 달 때 대나무로 뇌 좀 긁어주고 이런 느낌을 하는 거 상상 걸을 때마다. 그러면 진짜 활성화가 돼요. 척추를 상상해라 그러면 못해요. 대나무 하나 진짜 좋은 대나무, 황금빛 대나무 잘 휘어지고 뻣뻣하지 않은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 돼서 한번 감정쓰기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시간표 막 잘 짜잖아요. 내일 뭐. 근데 여러분들 그 행위, 내일 만약에 12시에 뭐 하고 발표하고 뭐 그 행위 목적이 뭐죠? 그 감정이에요. 고통을 피하거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건데 오히려 한번 그냥 그 할 걸 정하지 말고 나 내일 2시에는 이런 느낌을 가져볼 거야. 이런 감정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오늘 하루 내 감정의 시간마다 어땠는지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감정 얘기보다 이 감정 시간표 그리는 게 훨씬 더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걸 하다 보면 이제는 그러면 항상 내 뭐가 있는데 이 시간대 이 감정을 느껴보려고 한번 노력해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떨 때 감정이 안 좋을 때 아니까 중요한 일은 또 그때 피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울 때 내 감정도 기록하고 무슨 행위보다 뭘 해서라도 이제는 조금 뭘 느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 모아놓으면 이제 가장 핵심 감정을 중요한 뽑아놓은 캘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해본 거예요. 어떤 그렇게 막 이렇게 미술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멋있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병원을 오가며 아내를 돌볼 때 약간 로봇 같은 기분 이렇게 자꾸 표현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이제 감정에 익숙해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뭐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 아까 말한 이 내수용 감각이라든지 이런 감각들이 느껴지는 합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장크로스트 프로리팽인데 이제 걷는 사람은 참 여러분 그런 게 생각 많잖아요. 그죠? 걷는 사람은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또 다른 존재. 그게 바로 육체다. 평소 무시하고 지냈던 기관들 생리적 욕구는 육체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 결국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감정인데요. 이 감정이 의식으로 가는 길이고 욕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몸을 지금 안 돌보고 있다. 건강검진 1년에 한두 번, 2, 3년에 한두 번 하면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드라마 관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몸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여러분 공감은 정말 지겹게 얘기 들어봤죠? 엠파시. 그래갖고 공감하는 인간 하면 호모 엠파티쿠스, 그죠? 호모 엠파티쿠스. 그 다음에 그럼 공감과 공생은 어떻게 다르요? 공감은 좀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끼는 거고 뇌에 있는 것 같고, 공생은 좀 생물학적인 것 같지만, 제가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공감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공감에서 공생의 시대로 가야 된다. 왜? 제 책에도 좀 나오는데 여러분 오장육부가 늙어가는, 사람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 다 멀쩡해서 한 부위만 안 생기고 죽는 거거든요, 생명이. 그러니까 공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내면에 있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면에 있는 애들 자꾸 돌보면 얘네들끼리도 잘 서로 잘 어울리고 잘 살아가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건강법이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감하고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공생, 그리고 내 오장육부가 잘 서로 공생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도 잘 살아남기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도 이런 시대가 되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은 마음의 태도랑 공생은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감은 그냥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그 호모 엠파티쿠스는 출발점이고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감이라는 건 내가 너의 고통을 느껴, 뭐 그래서 어쩔 거야, 그거 끝이거든요. 근데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난 내 장 없이 살 수 없고, 내 심장 없이 살 수 없고, 내 폐 없이 살 수 없고, 이런 말 한마디씩 해주는 게 내 감정 조절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굴 만나면서 어떤 사람 없이 살 수 없어, 돈 없이 살 수 없어 하지만 돈 없어도 살아요. 힘들지만. 근데 장 없으면 죽거든요. 심장 멈추면 죽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요. 심장아, 너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해줘야 돼. 그래야 연결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당 이름 아시죠? 아시나요? 가우디. 제가 예전에 교수할 때 스페인에 바르셀로나에 사케가 있었는데, 바로 딱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 한 명 같이 갔는데, 가우디 가서 바르셀로나 가서 내가 바르셀로나 제일 유명한 데가 바르셀로나 FC지 했더니 걔가 저를 비웃더라고요. 가우디 모르세요? 그래. 가수 장관이 며칠 적혀있는데, 굉장히 그게 또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굉장히 창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갔었어요. 그때 완공이 다 안 됐고, 아직도 다 완공이 안 됐지만,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그 벽에 있는 사진을. 그라시아스.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뜻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냈습니다. 딱 시간 조금 넘었나?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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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 있으시면 한번 같이. 좀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좀 끊어내거나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보통 어떤 방법을 쓰세요? 잠을 자고. 그것도 좋죠. 잠을 자거나 또 보통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계속 생각하면 더 깊게 빠지는 것 같아요. 깊게 빠지는 거. 그거 맞아요. 운동을 좀 바꾸는 그러니까 몸 쓰는 거 되게 좋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 부정적인 감정은, 근데 그건 아세요? 부정적인 감정, 아까 뭐랬죠? 감정은 물론 병이 되기 전까지는 감정은 신호라고. 그러니까 통증도 감정이라고 했죠. 여러분 통증을 안 느끼고 살고 싶죠? 만약에 통증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봐요. 통증을 안 느끼고 살고 싶은데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면 정말 잘 살까요? 잘 살까요?
아니에요? 통증을 못 느끼면 진짜 그런 병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병. 그분들은 30살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 문제가 생겨도 신호가 안 오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도 원래 기능은 너 지금 무리하고 있어. 무리하고 있어. 이런 신호예요, 하나 사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써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 이거가 가장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뭘 해야 되겠어? 충전. 충전 어떻게 하세요? 휴식 갔어요? 쉬시는 거. 근데 현대인들이 잘 못 쉬어요. 재충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쉬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보내드리는데, 조금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더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지금 집중하거나 일하는 속도를 줄이세요. 일의 양을 줄이고 에너지를 더 너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충전을 시켜주세요. 나만의 방법으로.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나 왜 아프지? 아프지 않아서 막 걸어 이렇게 연습하다가 결국 더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거를, 리듬이 좀 뭔가 지금 너의 리듬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금 너를 챙겨. 그래서 100을 일했다면 8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거. 근데 충전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잠도 좋아요. 근데 잠도 에너지가 있어야 잘 자요. 부정적인 감정 느끼고 안 좋을 때 잠 잘 깨어나지 않거든. 그때는 그 나만의 충전 방식.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보내드리는 거는 아까 말한 장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호흡. 네, 한번 이거 따라해볼까요? 호흡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게 한쪽 코로 숨 쉬는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뭘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쪽 코로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또 반대쪽 코로 들이마시다가 내쉬고.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한쪽 코로 눈 감고 한쪽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깨 힘 빼고, 또 반대편으로 한쪽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 돼요? 그럼 이거를 10번을 해보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한쪽 코로 들이마실 때 감사합니다. 내쉴 때 덕분입니다. 이 속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한 20번만 해볼게요. 눈 감고, 예? 속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들이마실 때는 감사합니다. 내쉴 때는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20번을 해볼게요. 눈 감고. 혼자 있다 생각하고, 예, 시작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들이마시고. 덕분입니다. 내쉬고. 다시 반대코. 감사합니다. 들이마시고. 덕분입니다. 내쉬고. 또 반대코. 감사합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덕분입니다. 내쉬고. 또 반대. 감사합니다. 들이마시고. 덕분입니다. 내쉬고. 또 반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또 반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천천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몇 가지만 해볼까요? 좀 어떠세요? 이해돼요? 똑같아요? 아무 차이 못 느끼겠어요? 어렵죠? 혼자 이런 장소니까. 근데 한쪽 코로 이렇게 얼터네이트하게 숨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만. 근데 그때 말을 해주면 좋고, 내 이름을 불러줘도 좋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면 그냥 아무 이름이나 하면은 철수야? 저 이름 내 이름 부르면서 도여가 감사합니다. 한쪽 코로. 이거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몸이 이완돼요. 그리고 호흡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 좀 하는데, 여러분들 은근히 우리가 입으로 많이 숨을 들이마셔요. 근데 코로 숨 쉬어야 됩니다. 입으로 숨 쉬면 일단 감염, 편도선염 이런 많이 생기는 거 기대치고, 뇌로
특히 전두엽 부분으로 산소가 잘 안 가요. 잘 때. 더더욱 내가 진짜 호흡을 잘 관찰해보면 입으로 들이마시는지 코로 들이마시는지, 그리고 또 입으로 잘 들이마시는 분들 중에 비염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일수록 자꾸 코로 들이마시는 연습을 해야 그 비염도 없어져요. 잘 때도 입으로 숨 쉬면 아침에 내가 말라 있으면 테이프 일자로 이렇게 붙이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자는 연습하면 되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호흡이 우리가 보통 하루에 2만 번의 호흡을 해요. 근데 2만 번 호흡을 하는데 입으로 들이마셔요. 계속. 그러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뭐 크로스핏하고 뭐 고강도 인터벌 운동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호흡이 잘못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돼요. 거기에 기본적인 게 먹고 잠, 그죠? 호흡하고 그다음에 자는 거, 그다음에 노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요해요.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충전하는 방법을 찾는데 충전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장하고 발 따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톡스입니다. 땀을 한 번씩 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교육이나 발수육 같은 거 꼭 충분히 일어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호다. 내가 갖고 있는 신체 예산, 에너지보다 지금 더 많은 걸 지금 쓰고 있다. 아까 이렇게 호흡했었던 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쵸? 이렇게 숨 쉬는 것 자체로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부간이 활성화됩니다. 그냥 이상한 방법은 아니고 밝혀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신호예요. 부정적 감정 되게 중요해요. 통증만큼.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부정적 감정을 보는 느낌을 주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나만의 충전 방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핸드폰으로 비교하면 핸드폰 100% 충전도 안 되는데 한 20-30%밖에 충전 안 되는데 계속 100%처럼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지. 그때 감정이 제발 좀 그러지 마. 더 쓰면 더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좋고 있어. 근데 걔가 좋게 야, 너 지금 행복함을 주면서 너 지금 좀 쉬어야 되나 많이 쉬거든. 많이 쉬거든. 못 쉬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살라. 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야 더 움직이니까. 잔다 그랬잖아. 그렇게라도 해서 보충시켜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보호받는 수도 있고. 네. 사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채우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제 폭식하거나 토금하거나 쇼츠 보거나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약간 체험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약간 이완하거나 이거는 사람들이 그 체험적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아요. 못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 풀리는 효과는 가짜인 건지.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건 이제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우리 엔도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요새 도파민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틀린 말인데, 도파민을 분비시킨 행위에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건데, 원래 요즘 시대를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했던 도둑맞은 집중력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딸려요. 그럼 쉬어줘야 돼. 근데 이 도파민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내가 외부에 가서 먹이를 찾는, 외부에서 뭔가를 찾는데 나오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고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 이뤄야지. 하시면 구독자를 100만 명 만들어야지. 계획하는 동안 도파민이 쫙 분비돼요. 이루어지는 순간 싹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세우게 되는 거고, 또 외부에서 뭔가를 할 때 나오는 게 도파민. 근데 지금 외부 자극이 되게 많죠. 근데 세로토닌은 장에서 나오고 세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우리 이 몸에 있는 거고, 이 세로토닌은 좀 내 안에서 조금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동 물질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요새 감동의 어떤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도핀이나 다이도핀 같은 거는 나한테 감사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왜 우리가 현 시대에 도파민에 더 이렇게 쇼츠나 단짠 그런 음식이 빠지냐면 지쳐 있어요. 왜 뭐냐면 집중력의 가장 큰
기능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쳐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쳐낼 자극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먹을 거, 너무 많은 쇼츠 릴즈, 그리고 그 짧은 그 쇼츠 릴즈도 어떤 분은 그 조성노 하시는 정현 그 분은 디지털 마약이라고 할 정도로 이 짧은 정도에 굉장히 많은 자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식도 진짜 그 칼로리 높은 거 어떻게 굉장히 함께 들어가 있는, 거기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도파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딱 들어가면 일단 단기간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인슐린 피크 치는 것처럼 들어가서 내가 아까 뭔가를 찾을 때 쉽게 얘는 빨리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올려주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훅 가라앉는 거죠. 오래 못 가니까 되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훅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쇼츠나 릴즈하고 올라왔다가 훅 가라앉으면 더 강력한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더 빨리 나는 지금 내 충전이 지금 20%인데 얘는 딱 보는 중 1초 만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50%까지. 근데 밥도 내려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진짜 무슨 뭐 장을 두드려라, 장을 상상해라, 징인 거 이런 것들은 도파민보다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엔돌핀이나 이런 시스템 관계되는 거라 바로 막 이렇게 올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팍 올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할 때 힘든데 빨리 좋아지게 이렇게 약을 10일 동안 약 먹고 좋아지게 아니면 주사 한 대 맞고 좋아지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사는 중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도파민을 많이 쓸 거냐 내 삶에서 삶의 원천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내가 도파민 진짜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무슨 뭐 굉장히 안 좋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도파민 없으면 우리 학습도 못해요. 근데 뭘 하면서 도파민을 나오게 할 건지가 우리 삶의 질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온 연구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도파민을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고 하루하루 과정에서 내가 변하는 걸 보는 데서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면 그건 오래가는 도파민. 찬물 샤워할 때 나온 도파민은 오래가는 도파민. 근데 그냥 설탕이나 탄수화물이나 쇼츠나 릴즈 먹으면 나온 도파민은 저기 그 오염도가 높은 난립하는 그런 도파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딱 바꿔라라고 딱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이 킥이라고 할까? 그 포인트를 딱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이렇게 딱 설득을?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재미나야가 GPT도 막 좋은 말 다 쓰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저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힘들죠. 아까 보잖아요. 당신은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럼 이 고통을 바꾸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는 거나 뭐 그렇지만 당신이 정말 징그럽고 다시 겪기 싫은 고통을 피하려면 새로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새로운 고통을 선택하고 그게 고통 접근이고 그게 루틴이고 그렇게 하셔야 바뀐다. 두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정말 이렇게 뭔가 깨달음이나 한순간에 누군가 와서 뭘 알려줘서 이 고통이 없어지는 건 저는 본 적이 없다. 그거는 학문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냥 그 대신에 그냥 좀 길게 그리고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고통과 불편감을 루틴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 고통이 다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좀 찾아오는 횟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고통을 바꾸는 건 고통입니다. 네. 근데 고통을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바꾸는 건 새로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더 큰 고통을 가져라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루틴이나 하기 싫은 것들, 불편감을 견디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뭐 편안함의 습격이라든지 경험의 종말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면서 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조금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이라도 네가 안 하던 행동들을 좀 해라. 그러니까 뭐 칫솔질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 왼손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없애는데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안 하던 걸 해라. 불편한 걸 좀 더 해라. 왜? 우리 문명이 너무 지금 편한 쪽으로 오다 보니까 세포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있으세요? 해주세요. 네. 그러면요,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성취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삶이 행복한 거고요. 저는 아까 저는 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삶이 저는 조금 더 네거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고 그 시스템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가면서 목표가 이루어지면 좋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좀 쾌락이나 행복 아니면 고통을 조금 뭐 이분법적이지는 않지만 그걸 나눠서 봤을 때 철학자들은 두 종류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행복이나 쾌락을 쫓을래? 아니면 차라리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사람을 선택할래?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갈리거든요. 제가 이제 그 표현할 때 쾌락과 고통의 저울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고통을 없애는 쪽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면서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 선택하다 보면 이 시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는 쪽 선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또 이 빅테크나 거대 사업가들은 빨리 쾌락을 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팔고 있어서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행복을 느낄 건지는 진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가 코딩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코딩하냐면 대나무 키우고 나비 기르고 티닝물 만들고 단디뿌리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최근에 가장 최신 연구 행복이라는 게 행복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목표도 아니고 행복은 경험이잖아요.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느꼈던 이런 아까 이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감각의 총합이 행복과 연관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장관이 돼서 돈이 많아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그 연구 결과예요. 그만큼 이 대나무 키우고 죄송해요. 나비 기르고 반딧불이 키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는 여기 너무 안 봐요. 안 불러줘요. 왜? 우리 인공지능하고 막 무슨 우리 인간 정말 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인공장기 못 만들어요. 우리 기술이 진짜 못 만들어요. 인공지능. 근데 얘네들 너무 중요한데 그냥 뭐 안 들어본다는 거예요. 얘네들 감정을 만드는데 얘네들이랑 얘기 안 해요. GPT랑 얘기해요. 지명이 나이랑 얘기하고 얘네들이 감정이 키를 치고 있다. 근데 그냥 위를 생각해봐 그러면 좀 그러니까 조금 상상할 수 있게 좀 친해지려고 이렇게 노력해보자. 그리고 자기만의 감정 시기가 있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한번 알고 나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지를 내가 쓸지를 정하는 거고. 실제로 공감이라는 말도 되게 저는 좀 좋게 안 보는 게 왜 공감보다 공생을 좋아하냐면 내가 내 감정도 모르는데 누구 감정을 이해해. 그러니까 오늘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감정 잘 몰라요. 근데 사회적으로 배운 거예요. 왜? 살아남으려고. 근데 내가 내 감정 자체를 잘 모르고 내 감정을 못 써서 맨날 지치고 무기력한데 누구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은 어떤 감보다는 삶과 생존하고 연관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심장과 척추와 폐와 장과 이 온뼈와 피부와 어떻게 내가 공생할 것인가 이걸 노력하고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그게 감정 해결을
알아가는 거고 행복에 가장 가까운 길 수도 있다는 거. 같은 맥락에서 조금만 더 네. 조금 약간 철학적일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제 과정에 되게 충실한 이제 젊은 세대는 막 목적 지향적이다 다시 또 이제 과정으로 가는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이 과정을 잘 산다, 현재를 잘 산다는 게 현재에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게 있고 근데 되게 현재에 파묻혀 사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약간 보이는 양상은 비슷한데 실제적인 뭔가 그 본질이 굉장히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 또 현재에 파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두 개의 좀 미묘한 차이, 질적 차이. 아, 그때 굉장히 어려워. 현재를 달라. 뭐,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 물어볼 때, 그냥, 일단, 그, 에너지를 너무 장기간 소진하면 안 된다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뭐냐면, 정말 나라고 하고, 뭐, 계약을 맡거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에너지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몰입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과몰입, 몰입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ADHD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병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ADHD, 특히 성인 ADHD, 하이 펑션의 ADHD는 너무 과몰입하고 너무 하이퍼 센시티브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하니까 특정 부분에 과몰입을 자주 하니까 훅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센시티브 하니까 내가 뭔가 내일 할 때는 남들이 모르는 변화를 알고 발견해서 창의적이고 직관적인데 일상생활엔 젬병인 거예요. 신경 안 써도 제 자극이 자꾸 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몰입은 조금 병적인 거고 과몰입해서 사는 건 현재에서 머무는 게 아닌 것 같고 몰입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하루를 현재에 머무는데 계속 몰입하면서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있지만 감성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몰입보다는 옵티멀을 얘기해요. 적최적화. 차라리 몰입했다가 끊었다가 몰입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것보다 일정하게 7, 80% 이렇게 옵티멀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꼭 책도 있어요. 옵티멀이라는 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몰입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그 과거하고 현재 살기 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뭐 명상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거에 자꾸 힘든 생각이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내가 지금 감정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 써서라도. 그리고 그 감정이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현재에 머무려면 일단 내 감정 상태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는 이미 현재에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어차피 다가올 미래는 그때 가면 현재일 거니까 현재만 신경 쓰자.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을 더 붙이자면 과거는 현재가 결정해요. 지금 얘기하다가 올까봐 고민해서 과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강의가 좀 좋았으면 아까 그때 내가 올 때 결정 잘한 거야. 아니면 옛날에 나 힘들겠다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현재가 좋으면 야 그때 그 사람이 나 힘들게 해서 내가 지금 힘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과거를 결정해요. 실제로 현재가 또 미래를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 과거는 이미 현재에 다 반영됐고 그러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 그리고 미래는 그때 가면 현재니까 그래서 왜보다는 어떻게 예측보다는 진행하면서 현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책이 없는 얘기인데 아까 감정지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감정지능이라는 게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IQ라는 어떤 지점에서 다른 것인지 그리고 감정지능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한번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IQ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슈퍼지능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보다 이 지구 역사에서 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IQ, 지능이 높은 이제 에이전트, 도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에이전트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할 건데, IQ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그 뇌에 있어서 특정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강화하고 연결망을 되게 빨리 한 거죠. 근데 이제 감성지능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감정지능은 지금까지는 그거 말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공감 이런 측면을 되게 강조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지금 가는 추세는 이 몸과 뇌의 어떤 연결성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돈이 되게 많아도 아프면 이게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의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인공지능 반영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지능은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이제 몸 얘기를 하니까 뇌와 몸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능력. 저는 이제 감정지능보다 요새는 이제 공생지능을 더 좋아하는데, 얘네들이랑 내가 어떻게 잘 살지를,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 더 이제는 AI 시대에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살아남는 사람이 될 거다. AI랑 잘 지내고, 반딧불이랑 잘 지내고, 자연이랑 잘 지내고, 이런 부분들. 근데 IQ는 말씀 뭐 같이 뭐 작업하면서 봤겠지만, AI는 지금 AI는 사람으로 치면 소시오패스예요. 그냥.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범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소시오패스 중에 범죄 일으킨 사람 딱 1%도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똑똑해서,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누가 괴롭히지 않고 자기한테 피해만 안 주면 남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 똑똑하니까 손해 안 봐요. 지금의 AI는 소시오패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감정이라는 거는 이 몸과의 어떤 인터랙션에서 내가 뭔가 느끼고, 행복은 경험이니까 그런 측면들까지 반영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 위도 잘 살고, 폐도 잘 살고, 심장도 잘 살고, 혈관도 잘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왜? 그건 AI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감정지능, 호모 엠파티 포스, 감정지능을 넘어서 이제는 좀 공생지능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속 가능한 나와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좀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감성지능의 어떤 개념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둘 다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근데 내 몸이랑 안 친하면 무너진. 내 몸이랑부터 친하고 자연이랑 친해야 돼야 우리가 친해져. 그러니까 너를 이해하고 너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나부터 내 감정이나 내 의식부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거로. 그게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AI에서 EI에서 이제는 뭐 네트워크 NQ라고도 하지만 그냥 공생 이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 거기다 그릴 수는 없지만, 그냥 물리적 생존도 되게 중요한데 사회적 생존은, 사회성이란 말은 최근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뛰어나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속마음 드러나면 사회성 떨어지거든요. 자기는 자기 친구가 아주 좋은 줄 아는데 퍼주니까 친구가 많은 거예요.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갈 건데, 근데 곡선을 그리면 어떤 사람들이 잘 사냐면 정규분포를 이런 사람. 이 정규분포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친한 사람, 여기는 저. 그리고 여기는 언제든지 give and take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내 사회적 삶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모르는 사람인가요? 저 아니면 더 무서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성이라는 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살인 나고 뭐 범죄 나고 다 그런 거 보면 다 안 친한 사람들. 뭐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이런 것도 제가 오늘 저기 신동아 칼럼을 쓰는데 오늘 쓰는 게 이번 주에 쓰는 게 왜 뭐 투자 사기를 당하냐 심리가 뭐냐 물어보고 막 이제 왜 교수나 의사 이런 똑똑한 사람도 당하냐 이걸 쓰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사기를 3개나 당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쓰라고 해서 짜증나가지고 친한 사람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만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친해야 돼? 이런 애들하고는 안 친하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재료랑 요리사 비유 해주셨는데 그 뭐 요리사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 타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료를 정말 구하기 힘든 척박한 땅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가령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고통과 같이 고통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감정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거나 할 수가 있을까?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 그 자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아까 말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내수용 감각기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수용 감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게 제 10장에 제 책의 10장에 서명이 나오는데 거기가 뇌의 이 내수용 감각의 센터인데 여러분 소믈리에 아세요? 소믈리에들은 딱 먹으면 딱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선엽이 되게 그 내수용 감각이 되게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조금 자폐 이런 분들은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것처럼 내수용 감각의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진짜로 치료하려면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발전시켜줘요. 가죠. 너무 좋아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진짜 저는 그냥 감히 추측도 못하지만 선생님은 진짜로 약간 저희 환자도 못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많이 뵙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엄청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엄청 긍정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근데 그 정신과가 다른 거보다 되게 이제 그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좋아지는 거. 그 환자분들 오셔서 선생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신과 환자분들 보니까. 근데 저는 가장 심한 환자들 그 통증 진짜 10년 이상 아프신 분들 정말 비참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통증 환자분들 안 낫는 분들 볼 때 그분들은 약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정신과 환자분들 생각보다 하루 외래를 보면 그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보다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뭐 안 좋아지는 병들 많잖아요. 암 3기 넘어간 막 이런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듣는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처음에 안 좋을 때는 진짜 길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그만 물어보세요. 그냥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생각보다 그 좋아지고 그랬을 때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고 정신과가 정답 스티그가 없어지면서 좀 빨리 오시면서 이제 예후가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부분들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렇다. 예. 편집해 주실 거죠? 여쭤보면 아까 행복은 경험의 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거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이게 요새 행복학으로 유명하신 그분 누구죠? 성.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인터로셉션, 내수형 감각의 감각.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네들이야. 순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위의 반응, 혈관의 반응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냥 내 의식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그분이 얘기하는 뇌과학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이해를 그럼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는 경험의 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경험이죠, 경험. 왜 혈관의 경험, 위의 경험.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근데 내가 뭐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네들이랑 친해지고 나면 조금 더 안다는 거죠. 장이 건강하고 좀 네. 주변 친해지. 얘네들이랑. 왜? 내가 지금 살짝 저랑 얘기하면서도 웃으셨잖아요. 이때 느끼는 심장의 박동의 어떤 정도, 혈관의 수축하는 이런 것들, 이 모든 데이터의 총합이 쌓여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하면 좋아, 돈 많이 벌면 좋아, 돼보면 또 우울해지거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반려동물 키우세요? 어떤 거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미생물이 더 많아. 세균들이. 그러니까 내 의식적인 생각이다 이런 거보다 걔네들이 우리 행복을 더 결정해. 걔네들이 어느 정도 내 삶에 유익한 균이냐. 걔네들이 분비하는 게 뭐냐, 뭘 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무의식적인 부분에 왜? 심장도 무의식적으로 뜨잖아요. 근데 얘 멈추면 죽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행복을 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 좋은 것들 하면 좋아. 계속 그 행복 의지되면 좋지만 근데 그걸 계속 할 때마다 뭔가 역치가 높아지면 그건 좀 틀린 거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꾸 그렇게 질판생에서 물어봐. 집에 가자고요. 아니 지금 그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타인의 공감하고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점점 무뎌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내수 감각도 같이 그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바꾸고 살고 있는 거 이거하고 돈, 마약, 설탕, SNS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런 걸로 바꾸고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일로 다 돌아오라는 게 아니야. 비율을 맞추자는 거야. 근데 비율을 맞추고 싶어도 왜 못 맞추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점점 더 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 어느 쪽으로 됐냐면 양극화되고 또 있는 놈이라고 해서 있는 사람들이 또 양극화되고 점점 더 소수인 사람들이 우리 어떤 삶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면서 이 비율 맞추기도 되게 힘들어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AI가 시대가 되고 초층의 시대가 되면 지금 1% 2% 되는 그 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0.5에서 1%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그 사람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걸 신경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신경 안 쓰면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내 내면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혼자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1억을 번다고 하는데 왜 1억을 버냐면 이렇게 루틴 하는 것만으로 1년에 1억 넘게 번다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아프면 중환자실 넣어놓고 꺼내오고 요양원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때 돈 다 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관리 해놓는 게 나중에 돈을 아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세상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점차 자꾸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내 오장일보와 나를 살게 해주는 애들한테 감사하고 살자. 그리고 감정을 알고 살자. 이런 정도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감정시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 오늘 정말 좋은 강의라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너무 그냥 저 혼자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뭐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내 있는 반려견하고 내 오장육부랑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